세계 기상기구는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데요. 그래서 더 더울 것 같은 올여름, 에너지도 비상입니다. 전기세 폭탄 두려우시죠?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공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더워요. 조금만 잠을 자다가도 네. 금세 또 일어나고 더위 때문에. 맞아요. 네. 밤에도 그런 너무 날이죠. 습해가지고. 네, 그렇죠. 계속해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무척 지치고 있어요. 네, 정말 지치잖아요. 근데 네. 선풍기도 계속 틀다 보면은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모터가 계속 돌면서 뜨거워진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키면 또 춥고, 그래서 또 다시 끄면 덥고. 밤새 껐다 켰다 껐다 맞아요. 켰다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또 전기세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전기세 폭탄에 뭐 전력 대란이다. 여름철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에너지 특집입니다. 에너지 특집. 에너지. 네. 오늘 저희와 또 함께하는 방법이 있죠, 윤 씨. 네,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아래 주소 나가고 있죠. 진짜 나가는 거 맞죠?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모습 보실 수 네. 있는데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잖아요. 오늘의 채팅창 주제는 바로 전기세를 아끼는 나만의 비법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주제에 맞는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크2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사실 올 여름 정말 더워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장마철에도 장마다운 비가 많이 안 내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위에 지친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제 덥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네. 덧붙여서 세계 기상기구 WMO가 올해를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안 돼요. 아니, 어디 상탈이야.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평균 기온이 19세기 때보다 1.3도나 높았고요. 오. 1.3도. 네, 그리고 해양 온도도 19세기나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이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고 해요. 정말 더운 게요. 올 여름 유난히 좀 빨리 찾아왔잖아요. 그 시작이 좀 맞아요. 일렀어요. 네, 5월에 우리 폭염주의보 내려졌다고 네. 날씨 맞아. 방송했었던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더웠습니다. 네. 특히 이 아침 저녁으로도 더웠어요. 구름 낀 날이 많아서요. 네. 우리 구름이 많이 끼면 이불 역할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기온이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년 기온보다 아침 저녁 기온이요 좀 많이 높았다고 해요. 그런 날이 더 많았고 또 기상청에서 전망을 했는데 안 돼요. 전망하지 마요. 하지 마. 더위가 얼마나 갈지 네. 9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징하다, 진짜.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덥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여름이 긴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가장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또 교통 경찰관들, 그리고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셔요. 이게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진짜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숨만 쉬어도 네. 숨 막히잖아요. 네, 얼마나 더워서. 힘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130만 가구 정도가, 30만 명 정도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 네, 에너지 빈곤층이요. 뭐 요즘에는 사실 에어컨 사용이 일반화됐는데 선풍기에만 의존을 하고 또 부채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많이 틀지 않거든요. 아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참 그렇죠, 안타까운 그렇죠, 건데요. 맞아요. 또 집의 온도와 또 실외 온도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온열 질환도 속출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을 발급을 한대요. 처음 근데- 들어봤어요, 그거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이제 10만 원 내외의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12월에서 4월 중에 그러니까 난방에너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더운 이런 여름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또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월 2,0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제 전기세를 할인을 해주는데 네. 사실 에어컨을 구비하기도 네. 좀 그렇고 사용하기도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 수입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저는 사실 에너지를 수입하는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관심 우리나라 많이 없으셨네요.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특집을 통해서 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모르셨으면서. 네, 배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네.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네. 몇 퍼센트 수입할까요? 그렇게 100% 자신 있는 맞아. 네. 한번 맞춰보나 보자. 맞춰보세요. 네. 되게 많이요. 그 애매모호한 답변 뭐지? 석탄석유니까 많이 하겠죠?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네. 이렇게 알려져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 뭐 대체적으로 뭐 100% 가까이 정도? 이 정도. 제 또 검색해. 아니야, 근데 공략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쟤 또 이거야. 검색했어, 쟤. 이거가 이러면서. 자연에 대해서 좀 이게 유시민 캐스터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불쾌지수가 높아요. 요즘에 불쾌지수가 매우 오늘 높음이잖아요. 매우 높은 단계잖아요. 나가 전원이 안 불쾌감을 나거든.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차검색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아, 네요. 어. 거의 96%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 많다. 96%라고 하면 진짜 거의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 이 에너지 수입으로만 쓰는 돈이요 200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200조 원. 네, 야.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은 그렇죠. 액수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잘 개발해야 국가 재정을 좀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구성비를 보면은 석탄과 석유가 67%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뭐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어떻겠어요? 석탄, 석유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환경이 오염되는 거죠. 말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대기 오염이 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신재생 에너지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알죠? 자, 검색녀는 다음 차검색 씨는 잠시 후에 그리고 검색 안 한. 네, 신재생 에너지 하면 저는 태양열 에너지? 네네, 뭐 그런 거. 네, 이런 거 있고요. 네. 맞아 말고. 아니 저도 정말 이거 생각하긴 태양열. 했는데 뭐 기존에 있는 그냥 에너지를 좀 바꿔서 어떻게 아닐까요? 자, 차검색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란 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네,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너무 잘 외우셨네요. 네. 잘 외웠죠? 네, 예를 든다면요. 예, 예를 들자면 아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양을 이용하는 태양열 에너지,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 또 옥수수 같은 네. 식물을, 동식물을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아, 역시. 무엇보다 네. 이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아, 검색 잘하셨어요.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아, 박수까지 박수. 예. 사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조금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올 여름에도 에너지 소비가 좀 많겠죠. 네. 정말 그렇게 덥다는데 네. 당연하겠죠. 근데 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특히 이제 올해 여름 전기 최대 공급량이 네. 8,830만 킬로와트 그리고 최대 전력 수요는 8,090만 킬로와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상고온이 계속되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온 국민이 전기 절약에 힘쓰자 이렇게 좀 전했다고 합니다. 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전기 절약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에너지 특집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쇼로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쇼 채팅창 주제가 뭐였죠? 네, 전기세를 아끼는 나만의 비법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캐스터들도 전기세 아끼는 법, 네. 네, 좀 노하우가 있다면 좀 우리 나눠봐요. 저는 막 엄청 아끼고 그건 잘 못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하나씩 개별로 콘센트 끄는 거 뭐라죠? 그 절약 그 콘센트라고 하나요? 아, 낫기로 뭐 하나씩. 껐다 할 수 있는. 네네네. 한 개씩 하나씩 그래서 나올 때 꼭 끄고 나와요. 모든 걸 다 끄고 나옵니다. 저도 코드 자체를 다 뽑아놓고 나와요. 네, 이런 것도 저는 있죠. 콘센트에는 꽂혀져 있는 거 다 뽑고 콘센트 나와요. 저는 네. 절약형 콘센트에서 그 뭐 안 쓸 때는 하나씩 끄고 나올 때는 네. 다 끄고 나와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작게 아끼는 것만으로도 그게 모이면 또 크게. 그렇죠. 그거 작게 아끼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요. 너무 더워. 저는 그 가전 제품을 보면 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1등급을 사는 거죠.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내가 거짓말한다. 언제 샀다고. 아니 나 자꾸 거짓말쟁이로 그 뭐라고 지난번에 그러죠? 저한테 고백했잖아요. 방송. 사는 게 아니라 네. 살 예정이에요. 아, 예정이라고. 아니, 소식이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차이니 캐스터가 저한테 지난번에 고백을 했어요. 방송만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네. 허언증이 나온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그 그 MSG를 많이 치잖아요. 화이트 거짓말은 괜찮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화이트 거짓말이죠. 아, 네. 그래요? 그런데 올해요 정부가 네. 이 손을 벗고 나섰습니다. 뭘 갑자기 뭘 손을 벗고 나서요? 말이 안 이어지잖아요. 들어봐요. 네. 네, 지금 7월 1일부터 네. 9월 30일까지 네. 그 에너지 소비율 등급 1등급 제품을 사면요. 그 10%를 환급을 해줘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정이신 계획이 분들. 있으시면 요 시기에 맞춰서 사면 네.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네.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네. 전기세도 나아가서 아낄 수 있다. 그렇게 이런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죠. 말씀하셨어야죠. 왜 섰다고 하세요? 아니 나는 내가 그런 얘기했나? 생각해보니까 다 빌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혼 앞둔 신혼부부들이나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뭐 장만하실 분들 이사 가시는 있으면, 분들. 네, 이사 네. 가시는 분들에게도 참 네. 좋겠네요. 그래서 전 또 한 가지가 그 침대 위에 있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어요. 바닥 시원해요. 시원하니까 세상 시원하죠? 네, 에어컨하고 하다 보면 좀 있으면 추워.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글도 올려주셨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합니다. 자, 네, 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어요. 오늘, 글이 글을. 굉장히 많이 있네요. 멀티탭, 그렇죠. 멀티탭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절약형 멀티탭을 사용하면 똑딱이로 안 쓰면 그쵸. 끄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죠? 읽어주세요. 네, 전 창피하지만 에너지 절약과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최소 안 쓰는 방 불을 끄고, 불 끄고. 멀티탭 사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뭐 이것만 해도 많이 절약을 맞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이혜민 캐스터님한테는 천연바람, 양재천 있잖아요. 양재천도 요즘 더워요. 네. 그죠? 자, 뭐 안 쓰는 전기, 선 빼놓기 이렇게 돼 있고 네. 웨더 채널에도 있을까요? 아, 네. 오지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LED 조명 기구를 바꾸기. 맞아요. 그 LED가 확실히 좀 열이 좀 덜 나나 봐요. 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을 끄고 있거나 LED로 바꾼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다 정도. 네. 그리고 멀티탭을 제가 사용한다. 되게 웃기지만 바닥에 누워 있는 게 정말 시원해요. 지금 방송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 네. 바닥에 누워 보세요. 근데 바닥에 오래 한 곳에만 누워 있다 보면 금방 뜨뜻해지거든요. 맞죠? 옮겨놔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되나요? 그리고 등배겨.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선풍기 뒤에 얼음 달기 이런 거 있잖아요. 페트병에 깡깡 얼려가지고 선풍기 뒤에 이거 달거나 이불 안에 그거를 갖고 들어가서 안고 있으면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페트병 얼리잖아요. 수건을 감싸서 안고 있으면 생각보기도 시원해지겠네요. 그렇죠. 시원하다고 해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전기세 아끼는 방법. 저희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검색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요즘에 검색 진짜 뭐 네, 검색의 이제 절정 아니, 마지막이에요. 집에도 한번 장식을 계속 하려고요. 검색을 해요. 아까 회사에서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네. 계속 검색했잖아요. 뭐 제가 말 시켜도 뭐 못 듣고 계속 뭐 이렇게 검색하는지 옷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바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 올바르게. 아무래도 그렇구나.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했는데요. 짜잔! 오. 와. 첫 번째는요. 네. 시작은 강하게, 선풍기는 함께. 맞아요, 맞아요. 입니다. 보통 에어컨은 처음에 이제 틀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틀 때 약하게 틀고 강하게 틀면 오히려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틀 때 강하게 틀고 서서히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 네. 이런 걸 함께 사용하면 더 바람이 빨리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그 찬공기가 빨리 퍼지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네. 번째. 네. 네. 에어컨 청소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맞아. 에어컨 청소는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새 제품이라 가지고 봤더니 깨끗해서 안 했어요 이번에는. 저 몇 년 사신 걸로. 아니에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한 거 새로 달아주셨어요. 에어컨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풍력이나 냉방력을 네. 58% 이제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네. 나아가서 이 전기 요금을 27%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맞죠. 그러니까 더 시원해지니까 좀 더 전기세가 덜 나갈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 에어컨 청소를 안 하면 공기에 온갖 바이러스가 다 떠다니거든요. 아, 네,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에어컨 청소를 하는 시기를 네. 이제 에어컨을 틀기 전 그리고 이제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여름 지날 때 아,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될 때 좀 그쵸. 틀기 전에 말하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라고 하는데 네. 아직 솔직히 늦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네. 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위해서도 그렇고 꼭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오늘 청소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팁을 제가 생활 상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차가운 상태로 끄게 되면 그 안에 이슬이 맺히면서 그 물방울이 맺히면서 더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고요. 그래서 끄기 직전에 송풍 기능을 살짝 해주면은 좋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꿀팁을 많이 알아요. 마지막은 네.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퀴즈부터 퀴즈. 네. 재미를 저도 요즘 위해서. 검색 좀 하니까. 예. 여름철 적정 숙면 온도는? 저는 일단은 열대야가 25도 네.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잠을 잘 못 자니까 네. 한 23, 4도? 제가 그 한 26도, 5도 정도 해놓고 자면 괜찮은데 24도로 해놓으면은 약간 추워요, 아, 자답게. 그래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에어컨 바람 없이 24도면 모르겠는데 에어컨 바람 이씨 24도면 추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더위를 타는 편이 아니어서 네. 한 26도, 7도 정도. 자, 여기 셋 중에 정답이 당연히 있겠죠. 예, 보여드릴게요. 짠! 네. 내가 맞췄네. 네.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선물 여기. 안팎에는 24도도 맞네. 그렇죠. 네. 있어도 이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이 발표한 여름철 숙면 적정 온도, 네. 그러니까 25도입니다. 그렇기 25도. 때문에 에어컨의 이 희망 온도는 25도 안팎이고요. 그리고 가동 시간은 2시간 이하로 가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 희망 온도를요, 22도로 맞춘 에어컨을 26도로 올렸을 때 한 달 정도 이 전기세가 약 한 달에 9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9만 원이요? 제가 전기세가 많이 절약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9만 원 절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인 기준인가? 4인 기준, 네, 네. 가족 네. 그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에어컨은 가장 더울 때 2시간 정도, 그리고 자기 전에 2시간을 틀어서 네. 그 희망 온도까지 가는 그 시점까지 트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낮은 온도를 희망 온도로 하게 되면은 전기 요금도 많이 나오지만요 건강에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가 차지면 또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또 20도 이하의 서늘한 온도는 또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잘 때 계속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기요금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어떡하죠? 네. 그리고 이제 숙면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25도지만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온도는 26도에서 8도거든요. 이혜미 캐스터가 맞네요. 몸이랑 맞네. 에너지 절약형 몸이네. 그러니까 그 26도에서 28도로 맞추고 네. 이제 뭐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잘 때 더우니까 에어컨 켰다가 조금 추워지면 껐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놓은 게 전 26도 말씀드렸잖아요. 26도 정도로 해놓으면은 이게 그 기온이 됐을 때는 약간 송풍 기능으로 바뀌었다가 좀 떨어지면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면 에어컨 좀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게 되나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에어컨이네.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에어컨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약간 기온이 됐을 때는 그게 좀 약해져요. 그래서 좀 높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7도 정도로 해놓고 자면 또 타이머를 맞춰놓는다면 좀 더 자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더위가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 때문에 더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습 기능으로만 해놔도 잘 때 훨씬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꿉꿉해갖고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 표정 전기 여러분들 이러는데. 궁금했다. 네, 왜냐면 꿉꿉했구나. 저는 이제 원룸에 사는데 이불 빨래 아니 뭐 빨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집이 진짜 너무 습해요. 정말 오. 맞아. 작은 빨래도 네. 양이 적어도 네. 금방 습해져요. 그렇죠. 거기다가 기온까지 높으니까 얼마나 꿉꿉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전기세라는 게 많이 쓸수록 사실 비싸게 받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누진세 때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이제 전기 사용량이 1.4배 이상 증가하면 누진세가 적용돼서 전기 요금이 무려 2~3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진세가 무섭단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실 다른 가전제품들도 체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사실 여름철에는요 아무래도 전력 소비가 많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 누진세 때문에 정말 요금이 많이 나가는 거였네요. 그렇죠. 다른 전기 제품들은 어떻게 절약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벽과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네.
뒷면에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방열판. 냉장 효율이 10% 정도나 올라간대요. 네. 네, 그리고 이 냉장고 문을 6초 열었을 때 네. 다시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6초? 그러면은 뭐 한... 에이. 너무 단순하다. 6초 정도 했으면은 2배 정도 가서 12초 가죠. 나는 조금 더 20분 합시다. 20분? 뭘 20분이나가요? 아야 20분. 6초 걸렸는데 뭐 6초 있으면 열었는데 그러면 하루 왼쪽 에어컨 들어가겠다. 네, 에이. 무시하지 마세요. 네? 차 검색이잖아요. 네, 검색했었고? 거의 비슷한 맞춤 아니에요? 맞죠? 좀 의외인데 30분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6초인데 30분이요? 6초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들은 되도록 투명한 비닐팩에 좀 포장을 해두거나 네. 아니면 이름표를 써가지고 붙여서 두면은 좀 좋겠죠.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저도 냉장고 열면 저 안에 뭐 있는지 깊숙이 손 넣어봤다가 열었다가 뭐 있는지 없는지 보고 2개 다 열었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은 적. 맞을 듯 했네. 이놈아! 이거 빨리 사 이놈아! 이게 이런 말 있었죠. 다들 정말 철없이 행동했네요. 나 한 번도 안 몰라. 겪었는데. 뭐야? 이 친구 한 진짜 번도 그런 적 잘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네, 잘 생각했어요. 이 친구도 허언증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리고 이게 냉장고 음식물은 사실 60% 정도만 채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냉장고 아래 칸. 냉장고. 네. 네. 근데 만약에 10% 음식물을 더 채울 때마다 여기에다가 네. 3.6%의 더 많은 전력 소비가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꽉꽉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60%, 냉동고는 꽉 채우는 게 좋다.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일단 검색해보세요. 그게 밑에가 보다 위에는 차가운 것들이 얼기 시작하면 더 같이 옆으로 이렇게 좀 전파가 돼서 더 차갑다는 건 저는 뭐 들은 것 같아요. 컴퓨터를 좀 예를 들면 CD-롬에 그 CD를 넣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부팅 한다든지 중간에 뭐 탐색할 때 이게 CD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또 소모가 된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USB도 이렇게 꼽아놓는 분들인데 계속해서 전기가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빼놓는 게 좋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그러니까. 부분도 다 전기가 새어나가고 그렇죠. 있었네요. 저는 컴퓨터가 없어서 집에 없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빼는 게 전기 절약하는 핵심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 활용하셔서 에너지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셨나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전기 쓸 수 있을 때 아껴 씁시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타!